이렇게 부모님이 개입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, 생각보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이혼 사유로 잡아주지는 않고 그 중에서도 이제 심각한 것들, 그런 사유가 있으면 이제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겠죠. 변호사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변호사님, 이번에 제 지인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상담 좀 해줄 수 있을까요? 네네. 제 지인의 이야기인데요. 밖에서는 멀쩡한 엘리트인데 집에만 오면은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남편, 즉 마마보이라고 해요. 이게 법 쪽에서는 이런 성향의 배우자를 지침하는 개념이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따로 있을까요? 이게 단순히 효자인 것과 이혼 사유가 되는 이런 마마보이 성향은 어떻게 구분될까요? 그렇게 구분을 특별히 하지는 않아요. 시부모님이 이제 개입하는 경우는 사실 많거든요. 그런 사례는 많고 한데 그 개입을 자주 하신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이혼 사유를 삼기에는 사실 또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부모님의 개입이 너무 심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에 너무 힘들 만한 사정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특정한 사유들이 이혼 사유 중에 하나로 될 수는 있을 텐데 그냥 단순히 부모님한테 너무 의존적이다라는 이유만으로 단독으로 이혼 사유로 잡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다가 엄마한테 전화 와가지고 엄마 제가 나한테 소리 질러 막 이렇게 이른대요.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걸 또 와서 며느리를 혼낸다고 하는데 이렇게 부부간의 싸움을 부모를 심판으로 끌는 이 행동, 이거 정말 심각한 건가요? 이혼 사유 중에 배우자의 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게 사유로 있는데 부부 간에 다툴 때 시어머니가 와서 며느리를 직접적으로 혼낸다, 아니면 반대로 뭐 장모님이 사이를 직접적으로 혼낸다, 요 정도만으로는 부부관계를 유지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부당한 대우라고 보지는 않아요. 그 여기서 말하는 그 부당한 대우는 진짜로 심각하게 혼인관계를 아예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직접적으로 야기하느냐 요걸 보거든요. 이를테면은 뭐 폭행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폭언도 정도가 너무 심한 폭언, 뭐 욕을 한다거나 그것도 주기적으로 여러 번 한다거나 누적이 됐다거나 요 정도를 말하는 거지, 단순히 이제 싸울 때 엄마를 불러와서 엄마가 안에서 막 질책을 하면서 중재를 하고 요 정도로는 단독으로 이혼 사유로 보기에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부모님이 개입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, 생각보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이혼 사유로 잡아주지는 않고 그 중에서도 이제 심각한 것들, 그런 사유가 있으면 이제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겠죠. 근데 이게 우리 엄마가 돈 관리 잘한다며 저희가 받은 그 월급들을 몽땅 시어머니한테 보내버린대요.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시어머니한테 매달 생활비를 이렇게 타다 쓰는 처지라고 해요. 근데 이렇게 상의도 없이 월급을 이렇게 가져가서 이렇게 막 주려고 하는 행위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건 엄청 심각한 문제죠. 어쨌든 부부 사이, 부부 공유 재산인데 그거를 와이프 상의도 없이 몽땅 이제 시어머니한테 드리면 그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. 이런 행위는 재산 분할할 때도 되게 문제가 많이 될 거예요. 재산을 이제 본인 재산만 이제 갖다 드리는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이제 와이프 월급까지 합쳐진 그런 공유 재산을 시어머니한테 관리차 맡긴다. 요거는 너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. 어쨌든 부부간에 서로 부양할 의무도 있고 협조해서 어쨌든 가정 내 공유 재산을 유지해야 될 의무도 있을 텐데 그런 거를 다 이제 해태하고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이제 자기 부모님한테 돈을 몽땅 드린 거나 마찬가지니까 말이 관리지 그거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겠어요.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냉장고 검사까지 하고 아이 교육까지 사사건건 이렇게 간섭을 한다는데 아내분은 굉장히 심각성을 느끼는데 남편분은 아니 가족끼리인데 뭐 보기 좋지 않냐, 네가 예민한 거 아니냐, 이런 식으로 다 아내 탓을 한다고 해요. 근데 이렇게 방관하거나 이렇게 동조하는 이런 남편의 태도가 뭐 이혼 판결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?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. 그러니까 아이를 봐주시는 부모님이 이제 뭐 냉장고를 관리하신다거나 자녀 교육에 개입한다거나 이건 굉장히 흔한 경우일 거거든요. 그거는 이제 부부간에 서로 이제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조율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한쪽이 그거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싫어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쪽에서 그거를 조율을 해줘야 될 텐데 그걸 안 하면은 결국에는 다 조율을 못한 남편 탓, 조율을 못한 아내 탓, 뭐 시부모님이든 장모님이든 그쪽까지 규칙 사유 넘어갈 것도 없이 다 그 안에서 상대방의 규칙 사유로 오율될 거예요. 이렇게 남편분은 아니 내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낳아준 어머니한테 효도하는 게 죄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효도 주장은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이렇게 인정되는 게 있을까요? 다 정도의 차이인 거겠죠. 단순히 부모님 말씀 잘 듣는다고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을 거고 부모님한테 얼마나 의존적이고 그로 인해서 이 혼인을 유지하기에 너무 힘든 사정들이 자꾸 초래된다, 힘든 상황이 발생된다 라고 한다면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될 수 있겠죠. 그럼 만약에 말은 위협적이지 않지만 말투가 위협적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좀 다를까요? 그러니까 그런 게 애매한 지점인 건데 그거를 잘 입증을 해내야 될 거예요. 메시지나 이런 걸로만 봤을 땐 별거 아닌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냐 이러면서 설명해 주시고 막 이런 분들 계시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.
제3자가 보기에는 뭐 이 정도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말들 많은데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럼 그게 왜 힘든지를 소명을 해야죠.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사사건건 이렇게 반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반복된 메시지 로그를 좀 갖고 오신다거나 아니면 그 톤이 너무 문제다라고 한다면은 녹취를 해가지고 그 톤이 좀 전달될 수 있게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좀 입증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남편이 양육권을 가져가면은 결국은 마마보의 성을 가져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키우게 될 거 아니에요. 이렇게 아빠의 양육 능력을 봤을 때 조모에 의한 대리 양육 이런 거를 어떻게 보실까요? 오히려 그거는 되게 유리한 요소예요. 든든한 보조영자가 존재한다는 거는. 엄마든 아빠든 어쨌든 경제활동을 해야 될 거거든요. 그 시간 동안 애 봐줄 사람이 있냐 없냐 이거 법원에서 되게 중요하게 봐요. 요즘은 좀 덜하긴 한데 아이가 어릴수록 엄마한테 조금 더 유리한 경향이 없잖아 있기는 한데 그 상황에서도 이제 아빠는 보조양육자가 든든히 있고 엄마는 보조양육자가 보조양육자의 보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서는 아이 양육에 아빠가 더 유리하다고 볼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. 그래서 그 부분은 대리 양육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나쁘게 보지 않고 오히려 유리한 요소가 돼요. 결국에는 이런 남편의 말투와 그리고 마마보의 성향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부부 사이는 파탄이 난 상태에서 시어머니한테도 위자료를 이렇게 받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뭐 시어머니한테 위자료를 받아내려면은 충족해야 될 조건이나 아니면 뭐 방법이 있을까요? 시어머니한테 위자료를 청구하는 거 인용된 거 거의 없어요. 왜냐면은 어쨌든 간 이혼 사유에도 있는 것처럼 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체를 그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할 사유가 되는 거지 이 상대방과 별개로 이분 때문에 이혼이 초래됐다라고 한다면 그 직접적인 뭔가 링크가 있어야 될 거예요. 남편은 너무 잘하는데 시어머니로 인해서 온전히 혼인이 유지될 수 없고 파탄에 이를 정도의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그거 인정되기 어려워요. 시어머니야 사실 안 봐도 그만인 건데 그거를 이제 남편이 잘 케어를 해줬더라면 충분히 가정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그걸 못했으니까 결국에는 파탄에 이르게 된 걸 거고 그래서 어지간한 경우 아니고서는 다 이제 상대방에 대한 귀책 사유로 의율이 됩니다. 그럼 변호사님, 그럼 이렇게 마마보이 성향 때문에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 이런 거를 증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가정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고 회복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다면 이혼 사유의 하나로 인정이 될 수 있겠죠. 결국에는 내가 모을 수 있는 증거는 평소 카톡이나 뭐 문자, 통화 녹취 뭐 이렇게 진술 증거밖에 없을 거고 이것도 저것도 다 없다라고 한다면은 구체적 정황이 담긴 일기들이 누적되어 있다면 이게 아마 간접적인 증거로서 작용할 수 있을 거예요. 실제로 오랫동안 일기로 이제 결혼 생활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뭐 와이프에 대해서 이제 작성했던 것이 유효한 간접 증거로 작용한 사례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아무 증거도 없다라고 한다면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술해 놓는 것도 그 증거 중에 하나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최소한 기록이라도 좀 잘 해놓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고통받고 계신다고 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 찾아 상담하시길 권합니다. 하단 고정 댓글로도 문의하실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 놨으니까요. 언제든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. 감사합니다.